지금 우리 주식은 송프로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7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참 시장 보시기 싫을 거고 아마 주식의 주자만 들으셔도 화가 나시는 날일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 한번 차분히 읊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 편히 쉬시면서 해당 영상 내용 잘 청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신기루와 같은 증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내용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 시장이 암흑기라는 부분, 좀 어둠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설프게 돌아서는 국면에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지 같이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밤의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0.74, 나스닥 지수가 1.29%가 상승하면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여파가 오늘 사실 아시아 증시, 우리 증시까지 모두 영향을 주면서 시초가까지만 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면에는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차세대 AI죠. 고객사에 대한 공급이 시작됐다는 소식과 함께 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잠정 실적 전망이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슈가 같이 반영되면서 주가의 긍정적 이슈로 작용됐습니다.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상선을 봉쇄 위협하고 있고 유가가 재차 급등하는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현재 시장은 반도체 위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이슈를 배제한 가운데 해당 두 가지 이슈에 좀 더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뒤의 문제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 이 잠재적 위협감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유가가 지금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7월 들어서. 당연히 전쟁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잠재적인 폭탄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시장을 자극시킬 수 있는 폭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장세가 안 좋을 때는 좀 더 자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현재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위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는 유가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뒤통수가 간질간질하지 않을 수는 없다. 결국은 내 뒤에 폭탄을 매달고 가는 꼴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인 발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에 군함을 요청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좀 자극을 받았던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일단 분위기만 보면 오늘 장이 예상이 됐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17, 샌디스크가 14.27, 아주 굵직한 종목군들이 10%대 이상, AMD가 8%,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인텔 8%,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안 봐도 사실 이 정도 사이클만 돌았으면 오늘 우리나라장이 상승할 거라고는 백발백중으로 예측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위기를 타고 우리 시장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이 있으셨을 텐데 종목적 상황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맨 위에 검정 색깔 선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렌지 색깔 선이 하이닉스, 하늘 색깔이 삼성전자인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시기에서 흡사하게 조정을 받았던 건 비슷하죠. TSMC도 들어갔고요. 키옥시아 홀딩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를 한 것은 키옥시아 홀딩스고요. SK 하이닉스와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비해서 낙폭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장, 나스닥이랑 우리나라장이랑 다소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장은 주요한 빅테크들이 낙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깊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지사 종합주가지수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던 상태.
일본 지수가 상대적으로 빨리 회복하고 있는 것도 키옥시아 홀딩스가 먼저 선두에 돌아서면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와 이격을 좁히는 과정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다소 좀 소외된 상태라는 점이 우리가 비교 데이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 얘기는 나스닥 쪽과 다르게 우리나라 쪽은 ETF와 연계된 문제 때문에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시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지금 마감된 일본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키옥시아 홀딩스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섹터들이 그래도 얘네들도 고가 대비 밀리긴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대비는 무난하게 견조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강후약이 나타났다는 점, 정강후약이 우리나라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가 모두 대동소이했다. 니케이 같은 경우는 67,500까지 갔던 게 66,000까지 밀려버렸으니까요. 분명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1,500원대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단부로는 1,450원 이하를 내려와야 그때부터 한번 신경 쓰는 구간이지 이 정도 환율에서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 투자들은 2조 원을 사줬습니다. 제가 잠시 뒤 그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텐데 여하튼 외국인들이 2조나 샀음에도 불구하고 7,200선을 근접했던 지수가 단숨에 무너져서 6,800포인트가 무너진 0.74%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29%가 하락하면서 마감되면서 751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 저희 텔레그램 채널 안에 들어오셔서 보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매수 사이드가 걸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는 알려드려야 되니까요. 제가 지수가 올라오면 일단 빠르게 현금화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계속 시그널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정강후약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닥이 좀 약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들이 오늘 2조 6천억을 사줬거든요. 오늘 외국인 투자들이 2조 6천억을 사줬고 기관들이 1조 3천억을 팔고 개인 투자들이 1조 2천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냐면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2조 6천억을 싸줬으면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올라와서 샀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쏘는 거는 아래측에서의 강력한 지지력을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량이 오후 들어서 늘어났습니다. 주가가 밀릴 때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밀릴 때만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따라가서 고가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눌림목 매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들은 보통 어떤 식의 대응을 많이 하냐면 떠버리니까 여기서 더 갈 거라 생각하시고 쏘는데 아무리 요즘 서킷 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심심하면 발생되는 일이긴 하지만 사이드카가 걸린 상태에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가 바로 아침 시가에 사이드카가 걸려버렸고요. 여기서 서킷 브레이크까지 쏠려면 3%를 더 당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런 구간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예측을 해드렸고 전강 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수급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서 충분히 매입을 해준 부분이 발생된 게 데이터가 있으면 오늘처럼 2조 6천억을 사준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 부분을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는 시장에 힘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상태는 상당히 좀 무겁다. 무거울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2조 6천억을 싸준 이 외국인 투자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요 밴드죠. 요 6천, 7천 아래에서 6,600 이 사이 밴드 안쪽을 두터운 지지대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좋은 시그널을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 있다라고 추정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좀 나쁩니다. 왜냐하면 바닥 따지기는 잘 하고 있지만 워낙 거래 빈도가 적어서 매집력이 좀 떨어지고요. 오늘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 사실 코스피 따라서 같이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코스닥은 뭐가 없다? 집중적인 매입세가 없다. 집중적인 매집세가 없다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이기 때문에 아직 현재 위치에서 코스닥이 바닥을 다졌다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점을 붕괴하지 않는 구간대에서 매집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얘는 돈도 돈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현재 코스닥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어제 증시를 띄우고 오늘 아침에 증시를 띄워준 것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이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 선두를 수성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내용은 뭐였냐면 TSMC가 400조를 쏘는 걸 갖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돈에 의해서 맞으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돈으로 쏟아붓는 작업들을 보여준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양날의 검인 거죠. 가장 좋은 해결책은 돈인데 그 돈으로 쏟아붓는 공급책을 했을 때 지금처럼 시장이 깨져버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자금을 쏟아부어야 시장이 인정하겠느냐가 됩니다. 다시 10,000원을 가지고 시장이 반응했을 때 그 다음번에 자극을 주려고 하면 10,000원이 아니라 15,000원, 20,000원을 줘야 자극을 하는데 400조를 쏟겠다고 발표한 TSMC,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의 공급, 그럼 이게 결국 실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얼만큼 더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이 올라갈지는 장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왜 주가가 2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냐 하면 영업이익률 말도 안 되죠.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기업일 만큼 영업이익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왜 200달러에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안 올라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빅테크 기업들에서 계속 뭔가 쏟아내고 쏟아 부어주고 있는 것까지는 긍정적이긴 하나 시장에 실질적인 에너지원이 되기에는 어떻다? 부족하다라는 것이 현재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고 장중 상승폭을 다 뱉어버렸습니다. 장중 상승폭을 다 뱉어버려서 하이닉스가 0.33, 삼성전자가 0.58로 보합권에 마감되긴 했지만 이게 기분이 나빠요. 이게 시장은 제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죠? 첫 번째 돈에 의해 움직이고 두 번째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심리적으로 올랐다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투자들은 짜증이 납니다. 짜증이 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또 그러겠지 또 그러겠지가 반복되면서 올라올 때마다 차익성 매도가 나오는데 그 매도가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 매물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악성 매물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악성 매물들이 롤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컨트롤 되지 않는 증시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오늘 장의 흐름은 사실 안 열렸으면 더 좋았을 장. 괜히 올렸다가 빼버려서 분위기만 더 나빠지게 만든 장이라 평가가 되고 삼성전기와 SK스퀘어 역시 마찬가지. 그 외 종목군들은 오히려 뭐 SK이터닉스라든지 현대차라든지 LG전자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로봇 관련 섹터로 묶이면서 힘을 받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 테마의 개념이 강하고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분위기는 얘네들이 잡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 오늘 짜증스럽게 밀렸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대다수 화가 나가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도 오늘 장에 수익이 많이 나버렸습니다. 상당히 좀 안타깝게 수익이 많이 났는데 뭐 꿈비, 사카이, 엔로보틱스 상한가 들어갔고요. IL인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종목을 큰 종목들 이런 종목군들이 수익이 크고 맛있죠.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로 지금 대응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올해 5월달에 이미 저희는 대형주들을 싹 정리했고 그건 이미 라이브 방송에서 다 인증을 해드렸고요. 그 이후부터는 계속 중소형주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 매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소형주 위주로 단기 매매를 집중하고 있냐면 첫 번째, 현재 증시가 추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추세를 뚫는데 제가 힘을 보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 정도 힘이 없으니까. 두 번째, 현재 시장의 자금의 이동성이 빨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가 오늘처럼 약해지는 날에는 중소형주 쪽으로 빠르게 스윙하는 자금들이 들어와서
시세를 뽑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분들로 먹는 게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고 해서 트렌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 대다수 올랐던 것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싹쓸이해서 넣었는데 그게 올 수익이 났던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트렌드를 같이 읽은 상태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한데 무겁고 힘센 친구를 갈 거냐 아니면 가볍고 작은 친구로 갈 거냐라는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저는 가벼운 친구들로 현재 국면을 돌파할 생각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뽑혔고요. 이 종목군들은 여러분들 영상에서 무료로 제가 다 공개해드리고 있죠. 무료로 계속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 베스트 5인데요. 첫 번째로 PS 일렉트로닉 6,500원 기준이고 4,9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8,8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진 엑스텍이고요. 5,100원이고요. 4,2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7,8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이펙트입니다. 4,900원입니다. 3,650원 이탈시 관심 제외고요. 6,8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TPC 로보틱스입니다. 2,800원이고요. 1,9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4,300원 돌파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명에너지입니다. 14,000원이고요. 11,500원 이탈시 관심 제외 18,800원 이탈시 추가 상승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너지, 전쟁과 관련된 걸 묶었고요. 나머지들은 기술주들 관련돼서 단기 수익을 노리는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장에 제일 많이 당한 이유가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7,000포인트를 오랜만에 돌파를 하고 갭상승으로 강하게 매수 사이드가 걸리니까 이게 끝났다. 이제는 빚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 순간 결국 시장이 이탈돼 버렸습니다. 저도 시장이 상승하길 원하고 저도 일을 하기 편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올라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올라감이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리한 매매 전략을 세우시기보다는 지금은 짧고 간결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확보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미로 오늘의 한 줄평을 담았습니다.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고 저희 실시간적인 시장 관점에 대해서 무료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관련된 도움들 계속 드리고 있고요. 늘 무료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이 점 참조하셔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식은의 송프로입니다.